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예,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약간의 어떤 희망을 계속 품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근데 요 흐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수급.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다. 이거는 최소 1년에 20조, 많이 팔면 35조.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거보다 더 많이 팔 거라서 당분간 시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판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앞으로 연기금이 운용 자산이 2,000조가 될 건데 국내 주식에 한 20% 투자하면 그것만 400조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엑시트를 할 건지, 그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국내 주식 폭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역시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낫다. 예, 그래서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그나마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 여기서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계기만 있으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여건이 좋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 지수 비중이 큰 종목들이 부진하니까 아직은 여기까지는 시기상조고, 다만 거래대금이 늘고 이런 부분들이 낮은 변동성에도 거래대금이 느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반면에 강세입니다. 코스닥이 결국 감사보고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소형주들은 한번 발동 걸리면 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온 신규 개인 투자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명이었는데 이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 4년 만에. 그래서 500만에서 900만이 됐으면 이제 신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투자자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 절반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고 잘 올라가는 중소형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에 중소형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기회가 된다면. 일부라도.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주의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종목에는 저평가 종목이 없다.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면 오늘은 어쨌든 다 빨간불이라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수홀딩스는 지금 여기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격을 축소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쭉쭉쭉쭉 가면 이동평균선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조정을 한번 받았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줄여간다라는 것은 이격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런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기로 본다면 상승 후에 조정받고 상승,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정받는 구간을 옆으로 가니까 자사주 매입할 때 한 파동 더 있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순조롭게 그림을 잘 그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컴포텍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참 마이너스 10%인데도 반등했다고 조금 이뻐 보이는 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원컴포텍이 좀 활발하게 준비하던 거 해외 투자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라는 거. 소식이 없으면 이 회사는 어쨌든 그렇게 이익 기반이 좋지 못한 회사인데, 어떤 투자의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되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근데 그런 걸 치고 보더라도 의외로 잘 버티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부족하고, 이 회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한 종목이 나스닥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약한 근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또 불씨를 살려놨으니까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NHN 벅스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조정의 어떤 강도가 약했다. 이쯤에서 수습을 하네. 그러면 저점들을 보면 저점들을 보고 이 저점에서 오름폭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여기서 저점을 만들면 한 차례 더 랠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어쨌든 NHN 벅스가 자립하는 것보다 어디에 핀수가 돼도 양호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부진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 유통 주식 수가 30%도 채 안 되는데 그거 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의문점들을 한 방에 깨주는 그런 소식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끌 것이냐, 뭐 요 차이인데, 당장은 추세가 깨졌으니까 시간을 끄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가 뭐 시원한 맛은 없는데 이 회사는 숫자를 만들어 가는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하고 큐렉소를 보면, 큐렉소도 사실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로봇 수술 팔아가지고 뭐 하겠냐 등등 굉장히 비관론들이 많았던 시기였고, 뭐 기업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 높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한 차례 파동이 있고 두 차례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실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노레이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는 오늘 자사주 매각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장내에서 때렸다. 장내에서 때리고 그거를 장내에서 때린 부분을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공시를 했다. 이런 건 당연히 악재인데, 여기 보시면 60억입니다. 60억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사주는 자기 자본에 포함이 안 되니까 팔고 나면 자기 자본 60억이 늘어나고, 그리고 요 주식 보시면 골드리치 1호 투자조합의 장외로 이걸 신탁을 해서 판 겁니다. 그럼 얘들은 이걸 5% 할인해가지고 4,845원에 이걸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액트의 거래량으로 124만 주를 팔 수 있을 것이냐. 정상적인 경우는 이건 못 팝니다. 그럼 앞으로 뭔가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월 7일까지입니다. 5월 7일. 그리고 4월 26일? 5일? 세미콘 주식도 털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4월 달에 액트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실적 흑자되는 거 하고 유양 DNU 거래 재개되는 거, 뭐 이 정도 외에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걸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격에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사주 매각이 악재로 인식이 되는데 반해서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감사한데, 항상 그렇지만 이 바가 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너무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못마땅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은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이걸 보는 분들은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표현 수위를 약간만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한데
주식 투자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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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가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냉철? 글쎄. 예, 감사합니다. 예, 보유 수량과 욕심이 비례하는 게 종목 보면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냥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대한제분도 나중에 보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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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뭐 액트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고 싶은 게 많은 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의 욕심이니까 뭐 하나만 선택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했는데 이제 13강 중소형 성장주 발굴과 공략의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제가 다뤘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강 ILI.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시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올? 비올. 예. 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예. 근데 닉네임은 싱가포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예. 아무튼 먼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수한 외모.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준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울 보면 좀 늙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유머는 예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사고 나서 유머 감각이 좀 없어졌다가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멋있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뭐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너무 칭찬해 주시면 빠가 까를 만들기 때문에 예, 조금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 동아 ST. 배당률은 그냥 시가 배당률 4%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 배당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호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추정을 할 수 있다. 호재가 없으면 자사주를 살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 INS. 요건 질문이 세부적이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우진 INS가 뭐 딱히 흐름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상장한 지 2년, 3년 다 되어가고. 그럼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도 왜 반응이 없느냐? 자사주 매입을 적게 했으니까 반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평가주에다가 뭐 요거 최대주주 지분율 절반 이상이니까 저평가가 유지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자사주를 샀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요거는 이제 뭐 NHN 복스에서 바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사주는 물론 주가에는 좋긴 한데 NHN 복스는 자사주 15%나 샀는데도 주가가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것도 긍정적인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우진 INS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될 일이 없다. 돈으로 만약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자사주 매입으로 안 올라갈 종목이 없는데 그런데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진 플라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요 종목들은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까먹기 전에 우진 플라임부터. 자, 우진 플라임은 오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자신이 있다. 무상증자 자체가 호재고 악재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본금을 손대기 어려운 자금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50억인데 무상증자 하고 나면 자본금이 100억이 됩니다. 근데 이 100억이 이런 식으로 묶여도 무방하다 라고 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보면 부채가 2068억, 순자산 608억, 부채 비율이 높은 재무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익이 계속 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더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 프라임은 뭐 아직까지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고 오늘 많은데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종료를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뭐 이제 막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으니까 단기간에 짧고 굵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품이 인정을 받고 가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각도의 상향 조정도 나왔고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물리면 진짜 약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정말 잠재력이 크고 좋지 않냐? 뭐 맞습니다. 카카오가 매출 늘고 이익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시총이 48조 6천억, 순자산이 7조 1천억, 올해 예상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6,061억. 그럼 적정 주가가 한 7조 원인데 자산이 없어도 사업이 되는 회사니까 곱하기 2해서 14조 원. 그러면 이 14조 원짜리가 지금 48조가 가 있다. 그럼 적정 가격보다 3배 이상인데, 그러면 앞으로 3배 이상을 메꿔줄 만한 그런 성장성이 보이느냐? 뭐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이니까 연평균 보이긴 한데, 3배 이상 가려면 30%씩 해서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과연 이 주가를 유지를 할 만한 시장 여건이 될 것이냐? 그리고 카카오가 어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가지고 그 성장성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높아진 주가라는 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딱 봐도 여기서도 안 사고 있고 여기서도 안 사고 있고 여기서 안 사고 있다고 왜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요 하나에 만약에 답을 해준다면 2020년 이후에 카카오가 기업 가치가 5배가 될 만큼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라는 게 아니면 그냥 올라가서 사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 네이버. 네이버는 뭐랄까? 쿠팡보다 네이버가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그 비대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네이버의 평가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계속 경쟁 격화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거의 유일한 기업이고, 그래서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적정 가격, 올해 말 예상 기준으로 9조 1000, 그리고 순이익이 1조 4485, 그럼 대략 적정 주가가 뭐 수익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 해주는 걸로, 그러면 약 29조 원, 현재 62조 원.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가 이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조금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에서 또 얼마나 수익을 더 끌어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주력 수익원에서 쿠팡 때문에 경쟁이 많이 붙어 있고,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냥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규모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구조지, 쿠팡처럼 직접 사서 이걸 매출로 잡아서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 쿠팡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크게 매력은 없다. 뭐 또 가장 큰 거 올랐지 않느냐. 왜 도대체 네이버가 10만 원대 할 때 왜 못 샀을까? 4배 오른 지금은 왜 사고 싶을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만 찾으시면 당연히 이런 거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강 ILI. 네, 조강 ILI는 한번 시세 내고, 시세 낸 다음에 당시에 뭐 주요 주주가 털었는지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였지? 골드퍼시픽. 골드퍼시픽 지분이 없고 지금 최대 주주 외 리버스톤이라는데 하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잡혀 있으니까, 뭐 결국은 주가 올랐을 때 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터졌고, 그럼 이때 액트도 털고, 액트 지분 가져온 것도 털고, 그 사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골드퍼시픽. 이게 그 사이 까먹었는데, 골드퍼시픽도 액트 지분을 받은 쪽도 여기서 털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 털고 동기가 없습니다. 주가 올릴 만한. 근데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다. 조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여기서 버티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일단 주요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80% 정도 되고,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회사가 저평가냐 그러면 저평가는 아닙니다. 적정 주가를 넘어선 상태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뭐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싼 거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 IR 많이 하는 기업들 보면 뭔가 있을 때 IR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일단 가치를 믿지 않고 접근하는 게 맞다. 가치 빼고 뭐 저점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한다든지, 추세 기준으로 방향 틀면 공략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 건 맞는 건데, 그 외에 뭐 기업 가치 믿고 기다린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절가나 이런 걸 잡아두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 ST. 동아 ST는 적자 전환했고,
주요 주주 지분이나 이런 거 그냥 적정한 수준입니다. 제약주들 관심 받을 때하고 지금 관심이 식었을 때하고 차이 정도. 그리고 분리상장 해가지고 1년, 2년, 3년, 한 6년 동안 재미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인기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썩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하락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았으니까 뭐 방향을 잡으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 잡기 전이니까 딱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고 시장 관심이 없는 상태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강 MNT 지금 21선 위에서 F개 이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요거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 설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요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21선 깨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에너지가 남아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또 랠리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데, 최근 5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과 최근에 팔았던 물량을 비교하면 샀던 게 훨씬 더 많으니까 한 번 더 좀 시세를 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잘 버티고 그림 잘 만들고 결국 오늘 조금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은.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보시면 이때 프로그램 매수 10만 주 이상 들어왔다가 털고 나가고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게 소설을 써보면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전문 투자자의 어떤 흔적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전문 투자자의 흔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고, 왜냐면 팔고 사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가 좀 올라가면 또 팔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회사가 내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보면 이익잉여금이 209억이나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현금이 지금 188억이 있습니다. 왜 1년 동안 100억이나 늘었지? 그리고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현금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이 많고, 그래서 이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자사주라도 사지 않겠느냐. 아니 뭐 감정적으로 상해있으니까 절대 너네한테는 그럴 수 없어, 뭐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총에서 이기려면 사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산다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거지만, 왜냐면 너무 주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다시 주주들한테 읍소를 한다? 그건 주주들을 기망하는 거니까 더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영신금속 지금 분위기는 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인식을 가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전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가 곁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뭐 요런 상태면 천천히 주가를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신금속은. 그리고 오늘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제거를 못했을 때가 문제지 뭐 제거를 하는 걸로 간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 건설주,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건설주가 조금 떴는데, 그러면 뭐 건설주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도 떴는데 건설주부터. 건설주들이 그 이전에도 올라왔고, 요건 뭐 전체적인 랠리하고 편성을 했다라는 게 크고, 지금은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래량을 실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1군 브랜드 자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인기 3개라고 하면 현대 아이파크, 레미안, 삼성 레미안, 그리고 GS건설의 자이, 요 3개인데 자이가 좀 제일 무난하지 않나. 특히 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정이 돼 있고, 현대 아이파크는 지방에 짓기는 한데 자이보다는 뭔가 좀 지방의 인식은 자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라서. 그래서 수도권은 경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건축 수요가 나오겠지만 지방만큼은 GS가 조금 더 석권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GS건설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